자, 우리 취소 볼까요? 요약서 보시면은 50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취소권자 봅시다. 취소권자는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입니다. 그럼 그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제한능력자는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든 피성년 후견인은 피한정 후견인보다 스스로 취소권자입니다. 자, 세 번째, 승계인. 이 승계인 특정 승계이든 포괄 승계인은 전부 다 대리권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이 매매 계약이 예를 들어서 취소 사유가 된다 합시다. 근데 취소를 해야 되는데 취소하지 않고 갑이 병에게 매매를 합니다. 매매하고 등기를 해주게 되면은 우리 매매는 항상 뭐란다? 특정 승계. 이 특정 승계는 이 갑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다 승계되잖아요. 그렇죠? 취소권도 승계되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 또 갑이 사망하게 되면은 상속인이 정의를 합시다. 우리 상속인은 다 포괄 승계이죠. 포괄 승계인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이처럼 특정 승계든 포괄 승계든 취소권자입니다. 자, 네 번째, 대리인입니다. 우리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애정보다 취소권이란 대리권을 수여하게 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는 취소할 수 있죠? 취소의 상대방입니다. 취소 상대방은 법률의 한 상대방입니다. 전전 매매돼도 최종 그 소유자 상대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률의 한 상대방 상대로마다 취소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우리 효과입니다. 자, 갑 위에 봅시다. 갑 위에. 갑 위에 보면 착오자, 사기, 착오, 사기, 강박원에서마다 원상회복 하잖아요. 원상회복. 자, 원상회복 하면은 선의 수익자는 현전이익만,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 그 다음에 이자, 뭐까지? 손해까지 다 해줘야 되는 거.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 이자, 손해까지. 이제 선의 수익자는 뭐다? 현존이익만 반환됩니다. 이처럼 착오자, 사기, 강박이라는 의사표시 함으로써 인해서 뭐다? 나중에 뭐다? 원상회복이 되면은 선의 수익자는 현존이익만, 악의 수익자는 뭐다? 받는 이익 또는 이자, 손해까지. 그런데 제한능력자는요? 제한능력자는 선의, 악이 불문입니다. 선의, 악이 불문하고 말할 수 있다? 현존이익입니다. 현존이익입니다.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존이익이라는 거는 우리 보면은 밑에 있는 큰 박스에 보면은 기업, 니은도 있죠? 예를 들어서 금전을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라든지 생활비로 사용한 것보다 현존이익이다. 그래서 반환해야 됩니다. 그럼 반환 안 때가 언제요? 낭비했을 때. 그렇죠? 낭비에 반환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우측에 54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취소 방법.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 또 세 번째, 법률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 이행 청구라든지 이를 전제로 한 이행 거절 가운데 취소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자, 우리 취소하게 되면은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와 우리 상대방이 법률행위, 원래 미성년자 법률행위 누구 동의를 얻어야 된다?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를 얻지 않고 이 법률행위입니다. 매매하고 등기를 합니다. 우리 미성년자, 제한능력자 스스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잖아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바로 소를 제기합니다. 자, 취소하게 되면 원상회복해야 되잖아요. 부당이익 등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합니다.
이 소유권 이전인기 말소 그 청구 소장에는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안 됐다? 포함되어 있다. 자, 취소권의 행사 기간입니다. 그 중간에 두 번째 박스 보면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 3년. 법률이 한 날부터 몇 년? 10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일부 취소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52페이지. 52페이지.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 우리 임의 추인과 법정 추인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임의 추인은 당사자 의사표시에서보다 추인하는 거. 자, 추인한다는 거는 취소권을 뭐 한다는 거요? 포기한다는 겁니다. 임의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추인한다는 거는 인정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법정 추인은 취소권이 배제입니다. 자,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어떠한 사유가 있으면은 취소권이 배제됩니다. 이 두 가지는 효과는 동일합니다. 즉,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다시 취소할 수 없다는 점. 그래서 먼저 우리 임의추인 먼저 봅시다. 임의추인은 당사자 의사표시에서보다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한 거다. 그렇죠?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한 거를 원한다. 임의추인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박스 봅시다. 그게 이제 임의추인입니다. 취소 원인이 뭐야 된다?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 추인하려면은 취소 원인이 종료돼야 된다. 자, 취소 원인이 종료된다는 것은 미성년자는 언제? 성년이 된 때. 사기 강박한 경우는 그 다음 사기 강박으로 벗어난 때. 그렇죠? 이때마다 취소 원인이 종료입니다. 자, 두 번째, 니은번. 이거 조심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하기 이전에도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동의를 얻어, 동의 동그라미. 동의를 얻어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근데 뭐가 빠졌어요? 제한능력자에서 피성년 후견인. 왜 그러냐면은 피성년 후견인, 즉 성년 후견인은 동의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은 그 후견한테 동의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이 동의를 얻어서 추인할 수 있다라면 틀려요. 무슨 말이죠?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입니다.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행위가, 그다음 디귿번도 중요합니다. 우리 법정 대리인 후견인은요, 취소원이 종료되기 전이든 후든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취소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든 후든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제한이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뭐 해야 된다? 추인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이러면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추인했으면 추인권자마다 취소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임의추인입니다. 임의추인. 자, 그 밑에 봅시다. 법정추인입니다. 법정추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마다 취소권이 배제되는 경우입니다. 취소권이 배제되는 경우. 우리 6가지 있죠? 이 청경한 담양경에서 법정추인하는 나 알죠? 이행, 청구, 그 다음에 그러죠? 이행, 청구, 담보 제공, 양도, 그 다음에 강제 집행.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경계 빠졌네, 경계. 이 6가지 사유가 있으면 보다 법정추인입니다. 취소권이 배제됩니다. 특히 청양고추, 상대방 청구, 상대방 양도는 법정추인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법정추인이 해당되지 않는다. 그거 꼭 주의하시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66페이지) 법률의 1번 법률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뭐다? 형성권이다. 맞죠? 두 번째,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된다.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된다. 취소는 소급표가 있다, 없다? 소급표 있잖아요. 무효는 소급표가 없지만은 취소는 일단 유효하지만은 취소권자가 취소하면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소급표가 있다, 없다? 있다. 틀렸죠? 취소한 때 밑줄, 취소한 때가 아니라 뭐다? 소급표가 있습니다. 언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자, 세 번째,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임을 알고서 뭐 해야 된다? 추인해야 됩니다. 맞죠? 자, 네 번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로 해야 된다. 맞죠? 다섯 번째,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고 또 그 목적물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이 뭐다? 유지하려는 즉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뭐다? 가능하다. 우리 일부 무효법리 그대로 적용된다 했었죠? 즉 일체성이 있고 가분성이 있고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은 나머지 부분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일부만 취소도 가능하다는 거. 자, 2번 봅시다. 미성년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 대리인 의뢰 동의 없이 배우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을 결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하였습니다. 법정 대리인 일만이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누가 할 수 있죠? 그렇죠. 제한 능력자 스스로 취소할 수 있죠. 갑 또는 뭐다? 을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만약 병이 저에게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결을 하였다면은 취소의 상대방은 정이다. 법률의 한 당사자가 법률의 한 상대방 누구예요? 누가하고 법률에 했어요? 갑은 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자, 미성년자가 이처럼 상대방한테 법정의 동의 없이 지금 이 사례에서는 이게 병이고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법률이 한 겁니다. 그렇죠? 자, 법률이 한 거 상대방이 다시 누구한테 매매하고 정한테 매매하고 다시 누구한테 무한테 매매했다 합시다. 현재 무가 소유권 취득했다 합시다. 자, 이때 이 미성년자들은 법정 대리인 취소하려고 합니다. 자, 취소권자 누구다? 갑 또는 을. 상대방은 누구다? 병이다, 무다. 법률이 한 상대방이 나니까 누가하고 법률에 했어요? 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이다. 정이 아닙니다. 정 또는 무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만약 병이 정에게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을 결하였다면은 을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면은 정은 선이더라도 유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맞죠? 왜? 절대적 취소입니까? 우리 제한 능력자는 절대적 취소입니다. 우리 절대적 취소는 선의 제3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번째,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로 병이 몰랐다면은 병이 모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뭐 할 수 있다?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병은 성년자가 되기 이전에도 자신의 매매 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성년되기 이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취소 원인이 뭐 해야 된다? 종료돼야 된다. 이전하려면 뭐 해야 된다?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자, 3번 볼까요? 다음 중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거라 했습니다. 자,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를 이행. 자, 이행한 경우는 보다 우리 이행은 보다 법정 추인 사유죠? 맞고. 취소권자가 상대방부터 담보 제공하는, 자, 취소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든 상대방이 담보를 제공하든 법정 추인이 해당됩니다. 해당된다. 우리 상대방이 안 된 건 뭐 했었어요? 청양고추 청구한다. 상대방이 청구한다든가 상대방이 양도한 경우보다 법정 추인이 아닙니다. 세 번째, 취소권자가 상대방의 이행 청구. 자, 취소권자가 청구하는 거죠. 이행 청구 밑줄. 이거는 뭐다? 법정 추인이죠. 근데 상대방이 청구하는 건요. 상대방이 취소권자한테 청구하는 건요. 법정 추인이 아니다니까 청약. 그렇죠? 상대방이 취소권자한테 청구한 것보다 법정 추인이 아닙니다. 3번은 법정 추인이라고. 네 번째,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채무 이행을 받은 경우, 그렇죠? 상대부터 채무 이행을 받는 것도 뭐다? 법정 추인. 이행한다든지 또는 이행을 받는다든지 법정 추인입니다. 다섯 번째,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법률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며. 자, 상대방이 양도한 건 법정 추인이 아니다. 아니다. 청양고추. 그렇죠? 청양. 그것만 여러분 잘 알아주시면 크게 쉽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68페이지 5번 볼까요?
갑의 사기에 의하여 갑은 자신의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갑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면 매매 계약은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 소급표입니다. 소급표. 그렇죠? 처음부터 없었던 걸입니다. 틀렸고. 두 번째, 사기당한 사실을 안 갑이 을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경우 갑은 사기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법정치인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매매대금을 받았으니까 받은 경우 상대방이 뭐다? 이해관계죠. 받은 경우 법정치인에 해당돼. 원래 취소권자가 취소를 해야 되는데 취소하지 않고 상대방이 주는 거를 받는 경우는 법정치인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이 배제된 겁니다. 3번 이 경우 갑이 이를 보류한 때는 갑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렇죠? 이를 이유한 때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네 번째,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을에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경우 갑은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자, 이 경우는 법정치인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법정치인이. 잠깐만. 자,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을이 계약 의무를 이행한 경우입니다. 을에게 계약 의무는. 자, 일단은 우리 법정치인은 알고 추인해야 된다, 모르고 추인해야 된다. 자, 우리 요약서 보시면은 이거는 비교하셔야 돼요. 임치인가. 자, 우리 요약서 한번 봅시다. 52페이지. 52페이지면은 자, 우리 법정치인 그 하단에 있는 법정치인 있죠. 법정치인은 두 번째 보면은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즉 취소 원인이 정리된 후에 이거는 같죠. 취소 원인이 정리된 후에 행위는 같고 그 다음에 어떤 보면은 다시 있죠. 취소 전에 존재를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을 알고 할 필요 있다 없다? 법정치인은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임의치인은 뭐야 한다?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뭐야 된다? 추인해야 된다. 이 점에서 다릅니다. 임의치인과 법정치인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4번은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은 을에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경우 취소원이 소명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취소원이 소명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치인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틀린 점, 옳은 점이죠. 그래서 4번이 그래서 추인한 것을 볼 수 없다. 자, 다섯 번째, 갑이 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 몇 년? 3년이 경과한 후에도 매매계약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갑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 먼저 도래한 어떤 게 먼저 도래했습니까? 3년이 경과했잖아요. 그렇죠? 먼저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70페이지 볼까요? 무효 취소의 종합 문제. 자, 1번 봅시다. 법률행위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으로 나있습니다. 첫 번째, 무효행위 추인은 명시적인 의사로 하여야 한다. 항상 우리 명시적 나오면 틀려했죠? 명시적, 묵시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법정 대리는 취소 원인이 종료전 전에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저는 상관없다 했죠? 제한이 없습니다. 세 번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 법정추인이든 임의추인이든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효과는 같습니다. 네 번째, 법률행위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 이행 청구에는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섯 번째, 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 사유 없이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쌍방이 모두 취소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건 아니다라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맞는 점이고. 자, 2번 봅시다. 법률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나있습니다. 첫 번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한 후에 취소하지 못한다. 우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한 후에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우리 취소할 수 없다 했잖아요. 우리 임의추인이라든지 법적추인은 효과는 동일하게 냈습니다.
그렇죠? 취소권을 포기하든 또는 취소권이 배제되는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맞고. 자, 그 다음 보면은 두 번째, 법률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한다. 맞죠? 근데 가분적이고 일체성이고 가정적 의사에 따르면 나머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진 의사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했었죠? 새로운 법률을 본다. 자, 네 번째, 법정 대리인의 취소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다. 자, 우리 법정 대리인 취소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든 후든 상관없이 뭐다? 불문한다 했습니다. 추인할 수 있다. 틀린 점이고. 다섯 번째,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에 한 것을 의혹하였으라고 인정된다는 다른 법률행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이거 뭐죠? 무효행위 전환입니다. 무효행위 전환입니다. 무효행위 전환이다. 자, 우리 조건과 기한을 볼까요? 조건과 기한. 자, 53페이지 봅시다. 자, 조건과 기한은 작년에 문제가 많이 나서 독자적으로 문제가 나오고 또 법률의 전반적 문제에서 지문으로 또 이렇게 나오고 올해 뭐 안 나올 확률이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제 기본적인 거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조건과 기한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른다면은 뭐 포기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포기할 상관없습니다. 근데 포기가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한 5개까지는 포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안 되면은 포기하셔야 돼요. 그렇죠? 안 된 걸 붙잡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문제만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53페이지 우리 조건과 기한을 봅시다. 중간에 보면 진한 내용 박스 보시면은 법률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이 장래 일어날 사실에 우전한 걸 우려한다. 법률의 부관입니다. 우리 법률 부관은 장래 일어날 사실에 불확실한 걸 우려한다. 조건이 있고 또 장래 일어날 사실에 확실한 뭐가 있다? 기한이 있습니다. 조건과 기한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페이지 53페이지는 정지조건, 해제조건 그냥 넘어가고 자, 중요한 거는 55페이지 우리 가장조건입니다. 우리 불법조건 법도 봅시다. 방가를 3번 조건이 산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불법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뭐다? 법령의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조건만 따로 떼어서 뭐다? 무효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법령의 전체가 무효입니다. 자, 네 번째, 기성조건과 다섯 번째, 불능조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에 전혀 뭐 쓸모가 없는 건데,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있어서 혼동하시니까 문제를 잘 냅니다. 자, 우리 기성조건은 이미 성취한 것이잖아요. 그죠? 이런 기성조건이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이 만났을 때, 유효냐, 무효냐. 또, 우리 불능조건은 성취할 수 없는 거죠.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거. 이것도 불능조건이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이 만났을 때, 유효냐, 무효냐입니다. 자, 우리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예요, 유효예요? 자, 이 단어는 유효입니다. 유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는 유효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외우셨습니까? 그 네모 박스 있죠? 그 네모 박스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 뭐, 다른 교수님도 다른 방법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보면은, 그 박스 보면은 연산법칙에서 기성조건을 플러스, 불능조건을 마이너스, 정기조건을 플러스, 해제조건을 마이너스로 했고, 자, 기성조건 곱하기 정기조건보다 플러스 곱하기는 플러스잖아요. 플러스는 유효. 그렇죠? 자, 정기조건, 불능조건 곱하기 정기조건 곱하면, 정기조건 곱하기, 불능조건 곱하기 정기조건보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죠. 그쵸? 이때는 무효. 뭐 이렇게 해서 외운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56페이지 제일 상단에, 이거 뭐, 틀리기 쉬운 문제인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기조건과 해제조건과 성취입니다. 자, 정기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자, 소급표가 있어 없어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니까 조건이 소급표가 없죠. 자, 정지 조건은 효력 발생과 관련있다, 소멸과 관련있다. 생긴다가 발생이다고, 발생. 정지 조건은 발생, 이렇게 꼭 알아둬야 한다. 해제 조건은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뭐다? 효력이 소멸한다, 발생한다. 소멸한다. 소멸과 관련있습니다. 정지 조건은 발생, 해제 조건은 소멸.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보면은 갑과 을이 합의이혼을 합니다. 합의이혼. 합의이혼 조건은 뭐합니까? 재산불환입니다. 그럼 합의이혼이 안 하면 재판상 불안은 우리 재산불안 안 하는 거죠? 자,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조건이 뭐라고요? 협의이혼 조건입니다. 재산불안이. 그러니까 협의이혼 조건이 성취되면 당연히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자, 우리 이제 정지 조건은 효력이 발생되잖아요. 일단은 협의 이혼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되면은, 즉, 협의이혼하게 되면은 뭐다? 효력이 발생합니까, 소멸합니까? 발생, 이걸 뭐라고 한다? 정지 조건이라고, 정지 조건. 자, 그러면은, 계약 체결 시부터 조건이 성립하기 이전까지 이 권리를 우리가 한다? 조건부 권리입니다. 이 조건부 권리도 뭐다? 조건이 성취하기 전에 이 조건부 권리도 보호돼야 된다, 안 된다? 보호돼야 된다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시험에 합격하면은 현재 이 자동차를 주겠다. 그런데 합격하기 이전에 이미 뭐다? 자동차를 처분한다든가. 그렇죠? 그런 경우 나중에 합격하면은 자동차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있다고. 조건부 권리는 뭐 한다? 보호된다니까. 그렇죠? 방가로 2번이 겁니다. 자, 방가로 3번 봅시다. 조건부 권리의 처분. 이거 문제 정말 잘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 규정에서 처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담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방가로 4번도 문제 잘 나오죠?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는 방해행위를 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을 고용합니다. 근데 자꾸 직원이 잘 나가요. 그러니까 을을 고용하면서 3년만 있으면은 돈 1,000만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조건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조건이 성취되면 누가 불이익 받아요? 사용자가. 그렇죠? 조건이 성취되면 돈 1,000만을 줘야 되잖아요. 이처럼 조건이 성취하기 전에 을을 뭐하다? 해고합니다. 해고. 자, 그러면은 해고하게 되면은 그 피용자는 조건이 성취된 걸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두 번째 봅시다. 동그라미 2번.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 그 조건 성취를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우리 하재보험, 갑과 을이 하재보험을 가입합니다. 즉, 갑이 을 회사에 하재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럼 하재가 발생하면 이익을 받을 자가 누구예요? 보험을 가입한 갑이잖아요. 근데 하재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미리서보다 방한을 합니다. 고의로. 그쵸? 고의로 화재를 일으킨다면은 보상을 받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상대방 보험회사는요, 뭘 주장할 수 있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걸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않는 걸 주장할 수 있다. 이처럼 미지서보다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죠. 신성실에 반해서 이 경우는 상대방 뭐 할 수 있다? 조건 성취를 주장하지 않는 걸로 주장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조건을 알아두시고 기한을 봅시다. 기한. 자, 기한은 제일 위에 보면은 시기는 기한이 도래 한때입니다. 자, 기한이 도래 한때, 기한이 도래 한때는 소급표가 있다, 없다? 소급표가 없잖아요. 기한이 도래 한때부터니까. 그렇죠? 자, 시기는 발생과 관련있다, 소멸과 관련있다. 발생. 시기는 발생입니다. 종기는요, 소멸. 그 밑에 박스 종기는 소멸. 기한이 도래한 때 종기는 뭐다? 효력이 소멸합니다. 시기는 기한이 도래한 때 뭐다?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기한이 있죠. 기한이. 채무자가 이익을 위한 것을 뭐한다? 추정한다. 채무자가 가로, 추정 동그라미. 우리 기한 이익은 누구 이익? 채무자 이익입니다. 채권자 이익이 아닙니다. 근데 옆에 보면은 기한 이익 상실은요, 누구 이익이에요? 채권자. 그쵸? 근데 기한 이익 포기는
누구 이익이다? 채무자 이익입니다. 우리 기한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없다? 포기할 수 있다. 자, 그렇지만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 한다? 해야지 못한다? 해야지 못한다. 자, 기한 이익 상실입니다. 어떤 게 이제 기한 이익 상실하느냐? 첫 번째,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하거나 또는 멸실있게 한 때, 이때마다 기한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고, 두 번째, 채무자가 담보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또 세 번째,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라든지, 또 당사자 의사표시에서마다 기한이익 상실자를 줄 수 있죠. 이 네 가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기한이익 상실은 두 가지 이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 있습니다. 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은 기한이익 상실되면은 바로 청구 없이 기한이익 상실되느냐? 그게 뭐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입니다. 청구 없이 바로 기한이 상실됩니다. 이게 정지조건부 기한이 상실입니다. 근데 형성권적 기한이 상실은 바로 뭐다? 청구를 해야 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되어야만 기한이익이 상실됩니다. 자, 특별한 사정을 쓰면 뭘로 추정한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로 추정한다는 거, 이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58페이지 기출지문을 봅시다. 기출지문. 아마 이거 문제 풀면 또 머리 아플 겁니다. 그래도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조건의 성취가 미정의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 보전, 담보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맞는 질문. 두 번째입니다.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법률적인 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원칙이다. 우리 조건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자, 이제 소급표가 있다 없다. 그 문제 한번 두 번이나 나왔었죠. 자, 우리 배웠던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가장 혼동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 무권대리 배웠습니다. 무권대리에서 우리 추인 있죠, 추인. 우리 무권대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있다 있잖아요. 근데 같은 추인이지만은 무효인 추인은요. 같은 추인이지만 이거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무효인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된다. 무효인 추인은 없다. 단 동의가 있으면은 소급표가 가능합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혼동이신 거. 또 우리가 배웠던 거 뭐 있죠? 무효에서. 자, 취소는 소급표가 있다 없다? 취소는 소급표가 있다. 처음부터마다 소급해서 없었던 걸 내죠? 무효는요? 무효는 소급표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기 없습니다. 또 우리가 뭐가 있죠? 이제 조건과 기한, 조건. 소급표가 있다 없다? 조건은 소급표가 없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 동의가 있으면 뭐다? 소급표 동의했으면 소급표가 있습니다. 동의했으면 소급표가 있다. 이게 똑같이 마찬가지로 소급표가 있다는 거 동의가 있으면. 기한은요? 기한도 없죠. 이건 절대적입니다. 동의가 있어도 안 됩니다. 그렇죠?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조건과 기한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조건과 무효의 추이는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 또 우리가 배운 거 뭐가 있었어요? 해제. 해제는 처음부터 소급해서마다 처음부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해제는 소급표가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배웠던 부분은 정리해 주셔야 돼요. 소급표가 있는 거 없는 거. 이거 나중에 혼동됩니다. 정리 안 해놓으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두 번 문제 나왔었어요. 두 번 문제. 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됩니다. 이미 성취는 뭐죠? 무슨 조건? 불능조건, 기성조건.
기성조건. 우리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뭐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즉 유효입니다. 유효. 틀렸죠? 자, 네 번째, 조건이 선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는 무효죠. 절대적 무효죠. 조건만이 무효다? 틀립니다. 전부 무효입니다.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입니다. 틀렸고, 다섯 번째,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 효력은 뭐다?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여섯 번째,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이건 뭐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죠. 자, 우리 조건 없는 법률행위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렇게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유효. 자, 그 밑에 봅시다. 6번은 맞는 점이죠.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우리 조건 없는 법률행위 유효라 했잖아요. 근데 반사회질서는요,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은 무효다니까. 그렇죠? 무효입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죠. 자, 그 다음 상대방이 동의하여도 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인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 조건이나 기한은 뭐다? 붙일 수 없죠. 형성권은. 자, 그렇지만 동의가 있으면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 해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자, 이건 뭐예요? 불능 조건이에요? 기성 조건이에요? 불능 조건.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 만났을 때 뭐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유효. 무효니까 틀렸죠? 자, 그 다음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다는. 자, 그러면 당사자 의사 표시에서 원래 조건은 소급표가 있다 있어요? 없다 있어요? 없는데 뭐 하면은 서로 하기로, 소급하기로 동의하게 되면 뭐다? 약정하게 되면은 소급표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건 성취대로 의제된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 게 아니라 뭐다? 법률행위 시입니다. 법률행위 시입니다. 들렸죠? 그래서 자, 그 다음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의하여 조건 성취로 의지하는 시점은 당사자가 법률의 한 시점이다. 자, 당사자 한 법률의 한 시점이 아니라 언제요? 조건 추산되는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입니다. 틀렸습니다. 그 위에 것도 왜 이렇게 했나요? 10번? 10번 했죠? 11번은 뭐다? 11번은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추산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고. 자, 그 다음 12번.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안 된다? 진행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 소유권 위법의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자, 그러면은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는 뭐다?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효력이 발생한다, 소멸한다? 발생한다. 이거 뭐라 한다? 우리 정기조건부. 정기조건부입니다. 자, 그 밑에가 있죠. 동산의 소유권 위법음에서 소유권 위법되게 한 경우는 특약은 해제 조건이 보다 정기조건입니다. 자, 그 위에 문제는 어디가 틀렸어요, 그러면? 13번은 매수인이 아니라 매수인 소유권 취득하지 않는다니까.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 매수인은? 완납한 때. 완납할 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뭐다? 목적물 소유권을 보유합니다. 매수인은 뭘로 고친다? 매도인. 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동산의 소유권 위법이면 해제 조건이다, 정기 조건입니다. 정기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는 그 조건은 성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정기조건부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소유권 이전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맞죠? 취소나 해제에는 일방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맞는 얘기고. 자, 정기조건부 법률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의 효력이 발생. 자, 정지 조건은 효력 발생과 관련이 있고, 불성취로 확신되는 그 법률의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자,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은 효력 발생이다, 소멸이다. 효력 소멸입니다. 발생이 틀렸죠? 그거 틀렸고. 자, 20번. 조건 성취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성취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소급해가 있다, 없다? 없다. 성취한 때로부터. 성취한 때로부터.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입니다. 틀린 질문입니다. 자, 기한 봅시다. 기한. 기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고른 면은 있습니다. 첫 번째,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 동그라미, 추정된다 했죠? 자, 앞에 채무자가 가로하고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입니다. 간주가 아닙니다. 채무자는 기한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그렇죠? 틀린 질문이에요. 1번은. 두 번째,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맞죠? 네, 상대방은 이익을 해하는 경우는 포기할 수 없다.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는 거지 포기할 수 없는 게 아니야. 상대방보다 손해를 배상하고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손해를 배상하고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틀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갑이 을에게 병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 자, 사망은 언제 사망할지 모르잖아요. 불확실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사망은 언젠가 사망하지요. 그렇죠? 기한이에요, 조건이에요. 기한. 이게 불확정 기한입니다. 맞는 점이죠? 자, 그 다음.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은 한 정지 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정지 조건 아니라 뭐다?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로 추정한다 했었죠? 그래서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은 청구하고 그 다음에 뭐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면 뭐다? 기한 이익이 상실됩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존속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자, 존속기간을, 임대차 기간 존속기간을, 자, 임차인이, 매도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부동산을 매매할 때까지 뭐다? 임대차 기간 정한 거예요. 자, 이거는, 매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기한이다, 조건이다. 불확실하잖아요. 영원히 매매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때문에 뭐다? 조건입니다. 기한이 아닙니다. 불확정 기한이 아닙니다. 조건입니다. 틀렸죠? 자, 여섯 번째, 정지 조건과 불확정 기한은 의사표시 해석을 통해 구별할 수 있다. 맞는 점입니다. 7번, 채무자가 담보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기한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즉, 기한이 상실한다는 뜻이죠? 맞는 점입니다. 자, 여덟 번째, 기한 도래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특약에 의해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 우리 기한은 절대적이라 했습니다. 소급표가 없습니다. 동의해도 소급표가 없습니다. 약정해도 보다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절대적입니다. 틀린 질문이고. 자, 10번째, 이자부 소비대차 계약의 소비 대주. 대주는 채권자라는 거예요. 이자부 소비대차. 채권자도 뭐다? 기한 이익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자부 소비대차 소비차주죠. 채무자도 뭐다? 기한 이익이 있고. 그건 맞는 질문입니다. 자, 세 번째, 무이자는요, 소비대주가 아닙니다. 대주는 기한 이익이 없어요. 차주만 있습니다. 차주만. 그래서 네 번째가 맞는 질문이고, 세 번째는 틀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체크, 디귿번 체크. 이것 때문에 틀린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 11번 보면은, 법률행위 종기를 붙인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는 효력 소멸과 관련이 있고, 시기는 효력 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기 종기가 바뀌었죠? 이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보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또. 채무자의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사 또는 멸실한 때는 기한이 상실된다 했죠? 맞고. 두 번째,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부터 강제 집행을 받은 때, 자, 다른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받는다 해서 기한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체크, 상실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채무자가 무자력일 때, 이것도 기한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즉, 소극적인 더 많을 때, 무자력일 때도 뭐다? 기한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채무자가 담보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이때는 기한이 상실된다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채무자가 파산할 때, 이때도
기한이 상실된다. 파산할 때. 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다? 기한이 상실할 수 있죠. 맞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가 틀렸기 때문에 전부 틀린 질문입니다.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도.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책의 문제. 자, 72페이지. 1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라했습니다. 첫 번째,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맞죠? 소급표가 없습니다. 조건이 성취한 때로입니다. 생긴다. 정지 조건은 생긴다. 즉, 발생과 관련이 있죠? 발생. 두 번째, 조건이 있는 법률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전 동안의 조건의 성취단에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 맞는 질문이고. 자, 세 번째, 조건부 권리는 그 성취 여부가 미전 동안에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처분할 수 있고, 담보도 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했죠? 틀린 질문이고. 시기는 효력 발생과 소멸자 발생이다. 시기 동그라미 기한 도래한 때 밑줄 효력 생긴다. 맞죠? 생긴다가 뭐다? 발생입니다. 종기는 효력 열린다. 그렇죠? 소멸과 관련이 있죠? 다섯 번째, 조건이 법률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 이미 성취한 게 뭐다? 기성조건. 자, 기성조건이 정지조건보다 조건은 법률이죠? 해제 조건이면 법률은 무효입니다. 맞는 점이죠? 자, 2번 봅시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나있습니다. 조건이 선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는 조건만 아니라 법률 자체가 무효란 뜻이죠? 법률 전체가 무효입니다. 맞는 점이고. 두 번째,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법률의 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조건과 기한은 소급하여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해제 조건의 해제는 효력을 잃는다. 이걸 맞죠? 소멸. 그렇지만 법률의 시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소급표가 없다. 즉 성취한 때로부터입니다.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는다. 법률의 시가 아니라 성취한 때로부터. 세 번째, 종기 범위는 효력 잃는다. 맞죠? 도래한 때.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만다 추정한다. 채무자 가로 추정 채권자 아닙니다. 기한은 누구 이익을 주장한다? 채무자입니다. 다섯 번째, 조건의 성취를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는 상대방 그 조건 성취를 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있다. 자, 3번까지 풀어봅시다. 3번, 그 다음 보면은 4번 봅시다. 4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전체가 무효입니다. 틀렸습니다.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의 전부가 무효입니다. 두 번째, 조건의 성취,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맞습니다. 세 번째, 조건부 법률에 있어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으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만 분리하여 일부만 무효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번째, 갑은 2015년 3월 6일 자신 소유 A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매매계약 효력은 병이 사망하면 발생하고, 자, 사망을 발생한다는 것은, 자, 이게 조건이 기한이에요? 조건은 아니잖아요. 기한이잖아요. 자, 사망은 불확실하죠. 언젠가 사망하지만, 그렇죠? 불확정 기한이죠. 불확정 기한. 바로 그때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한다는 약정한 경우 병이 2016년 3월 6일 사망. 언제 이제 효과가, 언제 기한이 도래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 그 문제입니다.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기한이 도래한 때가 언제예요? 사망한 때입니다. 사망한 때가 언제예요? 우리 소급표가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아까? 소급표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한 때. 사망한 때부터 도래한 때니까. 도래한 때가 언제예요? 사망한 때입니다. 틀렸죠? 2016년 3월 6일이죠. 사망한 때가. 다섯 번째, 기한의 이익은 당사자 특경이나 법률의 성질상 분명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있는 것을 뭐한다? 추정된다. 맞는 질문이죠?
자, 6번 봅시다. 조건부 법률에 유효한 것은 라 있습니다. 첫 번째, 딸과 사이가 이미 이혼한 사실을 모르는 자인이 이혼하면은 돌려받기로 하고 그 사이에게 건물을 증여하기로 하는 약정. 이거 뭐예요? 자, 딸과 사이 이미 이혼한 사실, 이미 일단 기성조건이죠? 기성조건인데, 자, 이혼하면은 돌려받기로 하는 것은 해제 조건이죠. 기성조건이 해제 조건보다 무효죠? 무효. 기성적 해제 조건은 무효입니다. 틀렸죠? 두 번째, 건물이 철거되면은 그 부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 자, 이거는 무슨 조건이에요? 이거는 뭐 해제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이잖아요. 우리 철거되면은 그 부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 자, 일단은 유효하잖아요. 그렇죠? 유효하고 나중에 이제 철거가 되면 뭐다?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 아, 이게 철거되면은, 자, 일단은 뭐다? 효력이 발생하냐고. 이거는 해제 조건 맞죠? 해제 조건. 철거되면 뭐다? 일단은 유효하고, 건물이 철거되면 그 부지를 매수하기로 한 약정. 건물이 지금 철거되지 않았죠? 건물이 철거되었으면 유효하잖아요. 자, 유효한 정기 조건이 유효하고, 나중에 뭐다? 철거되면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 매수하기로 거. 매수하기로 거. 효력이 발생하는 이거는 뭐다? 정지 조건이죠? 정지 조건이죠? 조건 부분에서 의한 정지 조건. 건물이 철거되면, 건물이 철거되지 않으니까 유효하잖아요? 유효하고, 나중에 뭐다? 조건이 성취되면은 효력이 뭐다? 소멸하는 거를. 유효하고 소멸하는 걸 우리가 해제 조건을 가야 돼요. 이번은 해제 조건입니다. 해제 조건. 그래서 조건 범위에서 유효합니다. 맞고. 세 번째, 금계 밀수에 성공하면은 5억 원에 배당해 주기로 한 약정입니다. 자, 이러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잖아요. 그렇죠? 무효입니다. 사익하고 있는 진돗개가 죽으면, 자, 진돗개 언젠가 죽지요?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기한입니다. 불확정하죠? 네, 불확정 기한이죠? 불확정 기한은 조건 법률에 대한 조건 법률이 아니다. 조건 법률이가 아닙니다. 기한이니까. 자, 해저 1만 미터 빠진 결혼 반지를 찾아주면 사대금을 지급하는 약정.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사회통념상 무효입니다. 무효. 불가능이기 때문에 불능입니다. 불능. 그래서 6번에 2번이 답이죠. 자, 이렇게 해서 민법 총칙 부분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물권법 할 겁니다. 물권법은 3번에 걸쳐서 할 겁니다. 문제도 14문제입니다. 14문제 많이 나오죠? 14문제.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